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공부할 거리들을 최대한 많이 던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박 플러스 강의 벌써 6강 진행이 됐습니다. 6강 동안 여러분들 기본 마인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철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방법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대부분 자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많게는 저 같은 아들이 있으신 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은 뭐 서울대 간다 이럽니까? 아니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서울대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원하면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100%, 200%, 70%, 50%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제 자랑을 하자면요. 3살 아이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신다면 지금 2살인 겁니다. 굉장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2살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쉽게 설명해드려요. 저희 아버지도 주식에 주자도 모르셨고, 그리고 저한테 주식을 하지 마라, 그건 도박이다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현진아 주식 좀 알려줘 봐봐, 네 말하는 거 들으면 재밌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배우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빨간 줄 쳐놨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조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식의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월 1일부터 증시큐 여보세요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줄기차게 해서 10,000개는 넘게 한 것 같아요. 10,00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제일 가슴 아픈 순간들이요. 기다려왔다. 근데 이젠 팔고 싶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내가 샀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마음이 불안하다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공을 들이고. 근데 주식은 왜 공도 안 들이고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걸 마음 아파하세요. 그죠? 내가 자리만 잘 잡고 있으면 올라오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 항상 매수 타이밍이 나빴던 것 뿐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포트폴리오들을 쭉 가보면서 제가 한 분 한 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게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나쁜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산 것뿐이라고. 높게 사면은 물리는 거잖아요. 낮게 사면은 올라가는 종목이고. 자, 세상에 나쁜 종목은 없고요. 또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 지금 따라해 볼게요. 자, 수익을 주는 종목. 그렇죠. 관리 종목 나쁜 거 아닙니다. 뭐 파업하는 종목 나쁜 거 아닙니다. 코데즈 컴바인 나쁜 거 아니에요. 하한가 풀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잡았던 사람은 이거는 나한테 인생 대박의 행운을 준 종목이랍니다. 하루에 60% 수익 보거든요. 하한가부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그죠? 나쁜 종목입니까? 하루 만에 60% 수익 주는 종목인데 누군가에겐. 그렇죠. 그래서 나쁜 종목이 아니라 내가 잘못 잡은 것뿐이지 좋은 종목이다. 좋은 종목은 수익을 주는 종목. 이 종목을 좋게 만드는 건 내가 언제 사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기다림과 공부 노력이 있으면 수익은 따라오게 됩니다. 저희 회원분들의 모토는 그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수익 알아서 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수익은 알아서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많이 느끼고들 계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서 납니다. 자,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 볼까요? CCS, 반기문 테마주죠. 그렇죠? 이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올라간 거기 때문에 늦었어요. 자, 우리가 버스가 여기 딱 서 있어요. 버스가 서 있는데 이미 출발한 버스에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창문에 매달려서 타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보내죠. 그리고 다음 버스 탑니다. 근데 주식은 왜 이렇게 출발해서 올라간 애들을 타세요? 위험하게. 상식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택시 했는데 지나가 버리면 어때요?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다음 거 타지. 근데 택시 하다가 택시가 멈춘 다음에 안 기다주고 가버리면은 우리는 뒤에 트렁크라도 매달립니다. 그게 이렇게 살려고 하니 지금 필기하셔서 나 이거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농사 많이 지어놨다고 했죠? 차트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어때요? 평평하죠? 시간을 엄청 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도 4, 5개월 정도는 투자를 한 거예요. 세력들도요. 세력들 나쁘다, 나쁘다, 양아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력들도 공평하게 돈을 번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우리는 투자 안 하니까 항상 뜯기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메뚜기처럼 먹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빨리빨리 가야죠. 한 종목으로 열심히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종목이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럼 한 종목 빨리 수익 보고 나가야죠. 그게 저의 메뚜기 차트 심리학이다 보시면 되고요. 세명 전기도 아이고 불기둥이죠 이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불기둥. 상한가 2번이나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지도 상한가 2번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 그리고 파인DNC가 어마어마했죠. 파인DNC 놓치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면서 아 저렇게 가는 종목도 있었구나 하실 텐데 이런 자리에 뻔히 티가 납니다. 갈 거. 그죠? 뻔히 티가 나요. 바닥에서 뻔히 티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들만 너무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 이건희 회장, 뭐 이재용 부회장 보면 돈 많이 벌어서 부럽잖아요. 그것만 부러운 것만 생각하지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 지금은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지만 그분이 6.25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 집에서 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아 이건희 아들이라는 그 실루엣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노력만 생각을 해준다면 이런 자리 절대 안 삽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투자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만 바라고 수익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골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러다가 골로 갔거든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기 메리놀 병원 앞에 아세요? 메리놀 병원 앞에 거기 앞에 보면은 반지하집 많죠. 반지하집 되게 많아요. 거기 살았습니다. 주식하다 망해가지고요. 주식하다 망해가지고 빚도 지고 해서 20에 20짜리 집이 있었어요. 반지하에 곰팡이가 피고 그 화장실이 밖이랑 연결되어 있고 보일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데서 살면서 제가 삼각김밥 하나를 오늘 먹고 밥만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주식하다 망하면 삶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수익만 바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먼저 나갔던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지만 주식에선 제가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말아 먹어봤죠.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실패담을 들으시면서 앞으로는 아 성공할 수 있겠다.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굳이 왜 실패를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그래서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대부분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나도 돈 더 벌겠지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반기문 테마를 보여준 이유는요. 이게 화명동이에요. 최근 제가 살고 있던 화명동이라는 것이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요. 지금 화명동 가면 차도 막히고요. 영화관도 있고요. 저는 거기서 분명히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개미 뒷동구멍에 어이구 이거 단맛이 난다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죠? 지금도 화명동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허허 벌판인데 화명동처럼 될 땅을 투자하시겠어요? 자, 화명동 지금 강남 땅에 난 투자할 것이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단 한 분도 없네요. 자, 강남처럼 될 땅에 투자할 것이다. 손 들어봅시다. 한 절반 정도 드셨는데 나머지는 투자 안 할 거다. 투자가 뭐가 나면 모르겠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자보단 후자예요. 강남처럼 될 땅. 그러면 반기문 테마처럼 될 종목들, 테마군들을 찾자라는 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과연 어떤 테마들이 나올지, 과연 어떤 테마가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유효하게 올라갈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논밭인데 급등할 종목을 찾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이지 반기문 테마 파인DNC 보면서 아이고 저거 잘 올라갔네 하면서 보고 있으면 이미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보고 있다 보면은 다른 종목도 올라가면 아이고 저것도 올라갔네. 더 올라가네. 나는 안 샀는데. 계속 답답만 하니까 올라간 종목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간 건 버리세요. 지나간 버스예요. 올라간 종목 지진 테마고 뭐고 지금 다 정치 테마 다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쉬고 있는 테마들이 눈에 보이고요.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네. 얘들 또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네. 이 자리에 사면 내가 뭐 10% 20% 물려도 70% 80% 올라가겠구나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에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테마군들입니다. IT 테마가 있었고요. 지카 바이러스 테마, 에너지 테마, 지진, 정치, 포켓몬고, 전기차, 뭐 철도, 사물 인터넷, 스마트카, 전자결제도 있고, 엔젤 산업, 로봇,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형성되어 있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테마가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 살아이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댔죠. 반기문과 관련이 있으면 반기문 테마입니다. 반기문의 사촌 동생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거기다라면 또 올라가고, 반기문의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다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기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카 바이러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러스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약업종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지카 바이러스 대표주가 유니더스라는 회사인데 콘돔 회사입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무슨 바이러스인데 콘돔이야? 하는데 지카 바이러스가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관계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야, 그러면 성관계를 할 때 감염 막으려면 콘돔 껴야 되겠네. 유니더스가 하는데 매출은 안 올라가요. 그죠? 바이러스 감염 안 하려고 콘돔 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올라가는 게 테마라는 겁니다, 테마. 테마는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진도요, 지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내진 설계를 한번 했던 적이 있다 하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포켓몬고를 만든 거는 저기 구글인데, 그죠? 구글 쪽인데 우리나라 한빛소프트가 올라가고, 그죠?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테마가 됩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테마 관련주? 여기 두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테마를 좀 추려드릴게요. 너무 많잖아요. 이 테마 어떻게 다 잡아요? 그죠? 자, VS가 어떤 경우에 나오죠? 대결을 할 때 나옵니다. 대결, 너와 나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애와 어떤 애가 대결을 할까요? 자, 궁금하시죠?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일시적 테마와 지속적 테마가 있습니다. 그죠? 테마는요, 단발성으로 올라온 테마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지속적인 걸 잡아놔야 되겠죠. 그죠? 지속적인 걸 잡아놔야지, 지금 잡아놔야지 점점 그 테마군 전체가 착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발성으로 올라온 애들은요, 3일 뒤, 일주일 동안 딱 가져가 보세요. 샀다가 일주일 뒤면 본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슈팅 나왔다가 다시 꺼집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종목 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테마의 예입니다. 셀트리온이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약산업 테마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세요. 밑에 잡아놨더니 위에까지 거의 3, 4배가 5개월 동안 쭉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치고 올라간 다음에도 11월까지도 쭉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테마죠. 이게 우상향 추세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야, 이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만원짜리가 뭐 10만원짜리 뭐 이렇게 13만원까지 가 있습니다. 10배가 올라가죠. 근데 지속적인 테마들은 중간에 쉬는 타이밍 없이 그냥 쭉 올라갔다가 위에서 놉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제약업종 지수만 보더라도요. 제약업종 전체입니다. 이거는. 제약업종 전체 차트를 보면 어때요? 1월부터 5월까지 쭉 치고 가죠. 지금 반기문 테마주 한 달 올라오고 일주일 올라오고 다 빠져버리죠. 그게 지속적인 테마일까요? 아니죠. 단발성이죠. 지속적인 테마는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수 전체가 다 올라가요. 그런 업종을 찾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지속적일까요? 아니네요. 빼버립시다. 지진은요? 아니겠네요. 정치는요? 아닐 것 같네요. 포켓몬 고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지속적일까 아닐까 애매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엔젤 산업과 뭐 로봇, 스마트폰, 전자결제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포켓몬 고를 한번 볼게요. 포켓몬 고. 이것도 단발성일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포켓몬 고라는 테마가 잠깐 불러일으키고 난 다음에 쉬죠. 쉬면은 제가 어떤 데 했죠? 단발성이라 했잖아요. 쉬면 안 돼요.
쭉쭉쭉쭉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구글 지도를 반출하네 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쉬다가 반출하고 나면 또 슈팅 한번 나왔다가 또 쉴 거고요. 그러면은 포켓몬 고 때려잡을 뭐 메뚜기 고 나온다 하면 또 올라갈 거고요. 그죠?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매출이 안 나오네 하면서 또 쉬고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테마예요. 포켓몬 고 테마도요.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봅시다. 엔젤 산업은요. 엔젤 산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출산 앞으로 문제가 될 거지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갑자기 지속적으로 낳기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자꾸 되겠죠. 불거지겠죠. 애 낳아야 되는데요. 애 낳아야 되는데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꿈틀꿈틀거리기만 할 종목인 거죠. 한 향후 3년 뒤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요. 근데 지금은 끝없이 낮아지는 추세, 독신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 저도 한때는 20살 때는 빨리 결혼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은 결혼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로봇 테마도 약간은 애매합니다. 로봇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하다 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는 어떨까요? 지속적일까요? 지속적으로. 지금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무슨 페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단발성으로 올라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커야 된다 했잖아요. 산업 자체가 쭉 가야 되는데 전자결제 산업 자체가 쭉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단발성으로 어디에 시스템을 한다, 뭐 한다 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거고 또 스마트폰 테마도요. 지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한 분, 굉장히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뭐 스마트폰 안 쓰실 수 있지만 여기만 보더라도 그죠? 확률이 어때요? 지금 몇 분 정도 오셨죠? 100명. 100분 정도 오셨는데 100분 중에 한 분, 1%입니다. 여기만 보더라도요. 그러면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인데 지속적으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죠? 전기차, 철도, 에너지, IT, 로봇, IoT,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조금 남네요. 자, 이 종목들 보면은 철도도 지금 올라왔다가 굉장히 쉬고 있는데 유라시아 횡단을 한다고 하죠.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철도 언제 만들어지는데요? 아니, 북한이 저기 막고 있는데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속적은 아닙니다. 쉬는 테마예요. 이것도 3년, 5년, 10년 뒤에 움직일 종목들이겠죠. 그러면 빼야죠.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차, 스마트카, IoT, 사물 인터넷과요. 그리고 에너지, IT, 로봇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미심장하게 왼쪽, 오른쪽 나눠놨네요. 그죠? 여기서도 절반은 빼버릴 겁니다. 자, 향후 우리가 상승한다라고 본다면은 전기차 테마, 그리고 스마트카 테마, IoT, 사물 인터넷 테마들은요. 전기차 이제 언제 출시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전기차 언제? 2020년. 2020년요? 이번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오죠, 전기차가. 전기차 테슬라 내년 나옵니다. 테슬라 모델이 내년에 나오면 현대 기아차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독점 기업인데. 아니죠. 전기차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나올 테마가 전기차인 거죠. 그리고 스마트카, 최근에 제네시스 자동차 광고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 제네시스 광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가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앞에 트럭이 하나 쭉 큰 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첫 차 빼고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운전자들이 트럭으로 다 뛰어내려 버립니다. 빈 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 첫 차에 있던 운전자는 대담하게 안대를 씁니다. 안대를 쓰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던 트럭이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립니다. 급브레이크를요. 어떻게 될까요? 뒤에 차들이 다 박았을까요? 충돌 안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라서 앞차와 거리가 자동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현대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죠? 제네시스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앞에가 서니까 뒤에 빈 차들도 알아서 덩달아 쭉 서버리고요. 벤츠 아시죠? 벤츠 이번에 차가 나온 게 보면요. 앞차와
앞좌석과 뒷좌석이 앞을 보고 있어야 정상이죠.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하지 마라. 이젠 차가 알아서 할 거다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카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벌써 들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진행하고 있죠. 오늘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죠. 현대모비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스마트카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도 최근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이런 이슈들을 내놓습니다. 제주도에 사물인터넷 관광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게 세계 최대 규모다라고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에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 뒤따라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카는 놓치질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된 지속적인 사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에너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여져서 조금은 향후 오래된 뒤에 올라올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리고 IT도 마찬가지죠.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단발성이죠. 이번에 뭐 SSD라는 하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해가지고 까만색 디스켓 쓰신 분들 많죠. 네, 저도 거기다가 뭐 야한 사진도 좀 담아가지고 댕기고 학창 시절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그런 디스켓을 썼는데 지금은 CD, 지금은 또 어떻죠? USB, 그리고 외장 하드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IT가 더 발전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 썩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혁신적이지 않는다면요. 그죠? 뭐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저장 장치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것도 뭐 말이 많겠죠. 어쨌든 어떠한 주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로봇도 아주 먼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은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을 빼버린다고요? 아니요. 오른쪽을 빼야죠. 오른쪽을. 오른쪽 빼버리고 나면 전기차 스마트카 IoT입니다. 그죠? 제가 생각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한 게 아니죠. 제가 테마들 나열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가시죠? 스마트카, 전기차, IoT 납득 가잖아요. 향후에 주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 1년 내내 쭉쭉 올라가면서 지수 전체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산업 자체는 전기차, 스마트카, IoT라는 겁니다. 그중에 저는 대장주로 현대차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 나오면 현대차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가 대장으로 해서 각종 부품주들이 움직일 텐데, 자, 이제 종목을 제가 각 테마별로 조금씩만 총 5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심하셔야 될 건 세상에 아까 전에 뭐가 없댔죠? 공짜가 없댔죠. 공짜로 종목을 드렸는데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사냐, 언제 파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고 보면 좋을까를 제가 한번 일주일 내내 고심을 해서 뽑아온 종목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다이아몬드 반짝반짝반짝하고 누구나 갖고 싶은, 여자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다이아몬드 보석이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대로 주면 싫어요. 그죠? 저는 원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힘드시다. 오늘 멘토들 4분이 와 있잖아요. 4분 중에 나와 마음이 맞을 것 같다 하는 분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박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차트학, 차트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전쟁도 책사 없이 이긴 전쟁은 없습니다. 왕 혼자 잘나서 이긴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옆에 전략가가 함께 해줍니다. 주식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냐면요. 제가 수익을 보면 여러분들 돈을 잃어요.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절대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놓고 여기 모든 종목, 모든 분들이 삼성전자를 다 같이 샀는데 안 팔면 내 돈입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판 사람만 수익을 보고 나머지는 점점 깎여 내려가고, 그때 산 사람들은요. 내가 판다라는 건 누군가 사줬다라는 거죠. 그 산 사람은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입니다. 그만큼 혹독하고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다이아몬드 드릴 텐데 원석을 드릴 거죠. 다이아몬드 드리면 안 되죠. 자, 원석을 드릴 텐데 이제 뭐 여러분들 몫이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관련주로 지금 화면이 조금 밝네요. 토비스라는 종목이에요. 토비스라는 종목. 어때요? 차트만 보면은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그죠?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초반에 화명동 땅 사라 했습니까? 화명동 땅처럼 될 땅을 사라 했습니까? 될 땅을 사라 했죠. 토비스 스마트카 업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어요. 어떤 스마트카 기술을 쓰고 있냐? 굉장히 신기한 기술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본네트 앞쪽이 보입니까? 보여요? 본네트 번호판 밑에 있는 자리들이 다 보입니까? 자동차 안에서 안 보이죠? 근데 본네트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안에 우리 보더라고 하나요? 앞에 헤드보드라고 하나요?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달려가지고요. 앞에 애기가 지나가더라도 보일 수 있게 자동차 안에서 그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곡선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스마트카가 진출이 되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업종이요. 그리고 스마트카, 미동엔 시네마죠. 굉장히 유명한 스마트카 산업입니다. 미동엔 시네마. 굉장히 이것도 어때요? 빌빌거리고 있죠? 지금이 화명동입니까? 아니면 화명동처럼 될 땅같이 보이세요? 될 땅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공짜가 없다 할 때 공부, 노력, 그리고 마지막 빨간 줄로 뭐라고 했죠? 기다림.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이 산업체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미 버스는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올라타면 제가 뭐라고 했죠? 버스 뒤에 창문에 매달리는 거라고 했죠? 지금 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전기차 중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들 많이 아실 텐데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몇 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그죠? 열심히 짓고 있는 만큼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봤던 산업 중에 하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P&A 솔루션. 이 종목도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이렇게 풍년 차트 보면요. 급등을 하다 빠지죠. 자, 우리 농사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환농이라고 해가지고 불 질러버리죠.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게 또 제가 거름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거기다가 땅을 일구고 농사 짓는 겁니다. 자, 상승할 때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환농이죠. 불태워버립니다. 아예 밑에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농사를 짓고 가는 거죠. 이때 물리는 건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물려요. 하지만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세력들도 노력했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올라타려다 보니까 다치는 거죠. 버스 옆에 창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힘 빠지면 떨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올라가면 늦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중에서는 링네트가 있습니다. 링네트. 이것도 차트 똑같죠? 어때요? 풍년 올라왔다가 환농, 불질러 버렸습니다. 본전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잘 실려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다는 것은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력이 안 들어오면 거래량 없습니다. 항상 그렇다 보시면 돼요. 왜냐? 갑자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일 자리가 아닌데, 움직여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슈팅이 빵 쳐가지고 20% 올라왔다가 꼬리 달고 한 6%까지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다,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돈다 또. 못 살겠다. 죄송하지만, 예,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세력 나쁘네요.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 이제 올라간다는 신호. 많은 답이 나오고 있고요. 뭐라고요? 매직을 한다고요, 머리? 매집을 하는 과정. 매집을 하는 과정. 좋은 대답 중에 하나고요. 또 급등 임박. 급등 임박 하니까 굉장히 박앤세일 같아요. 마감 임박 이런 것 같아요. 물량 테스트. 많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평 조절. 이평 조절도 그럴싸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흔들기. 좋아요. 대부분 많은 추측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세력이 빠져나가는 자리.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아먹으려고. 근데 어머님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게요. 세력들은 악랄합니다. 제가 차트 심리학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주식에서 세력은 신이다라고요. 정말로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세력이거든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세력은 악랄해요. 착하다 생각하시면 자선사업가가 없습니다. 내 본전에서 내가 물려있는데 여기에 물려있는데 주가가 이까지 올라왔다. 세력들이 야 개미들아 너희 비싸게 샀지? 힘들지? 내가 본전에 다 사줄게. 나한테 팔아. 내가 이제부터 물릴게 할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지그들이 수익 보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본전 왔다. 드디어 본전 왔다. 세력 너무 착하다. 이까지 들어 올려줬어. 이러면서 팝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잘못된 투자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세력들한테 항상 당합니다. 항상 당해요. 자, 제가 많은 대답들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슈 그리고 내용들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슈팅이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슈팅 빡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뭐냐? 다 같이 따라 할게요. 찌라시. 자, 제가 메뚜기 회사가 있습니다. 메뚜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한테 야, 너 사업 뭐 할 거니? 너 사업 나한테 좀 귀뜸해줘봐. 내가 공짜로 어떻게 알려주노? 좋아, 내가 한 10억 줄게. 10억 줄게. 나한테 가면 알려줘봐. 10억? 알았어. 줍니다. 저는 100억, 1000억 있으니까는 매집을 해놓으면 10억 이상 벌겠죠. 1%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근데 보통 세력은 100%, 200% 먹죠. 자, 그러면 10억으로 샀습니다. 혼자 매집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매집을 좀 다 해놓고 이제 보니까 들어올려야 되는데 9월 달에 이제 조금 임박이에요. 마감 임박처럼, 급등 임박처럼 올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정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야 되겠죠. 내가 가진 물량을 팔아야 되잖아요.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10분에게 한 사람당 1억에 내 정말 좋은 정보 드릴게요. 솔깃하죠. 정말 좋다니까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건데 1억에 드릴게요 하면 11분한테 팔고 전 11억을 챙겨 나가고 정보값은 빠지고 이제는 매집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단발성 슈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만 알고 싶지 않아요. 왠지 입이 근질근질해요. 얼마나 그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했으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겠어요. 그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뒷사람들한테 야, 내 진짜 좋은 정보 있는데 1000만 원 10분한테 팝니다. 그러면 저만 알고 있던 정보가 11분에서 11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은 100원에 이 정보를 사서 삽니다. 뉴스를 보고 삽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미 정보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들고 있는 정보가 가면 갈수록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뒤에 계신 분들이 살 땐 저는 고가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세력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세력. 양아치. 그렇죠. 세력은 양아치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말성 슈팅이 올라왔을 때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찌라시가 떴구나. 누가 떴구나. 급등 임박도 제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한 게 급등을 하려고 하는 신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가 모르는 정보는 세력들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저그들끼리 이미 움직여요.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를 또 알려드렸네요. 이걸 갈고 닦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목. 저는 공부할 거리들을 원석을 최대한 많이 던져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종목을 봤습니다. 링네트, P&E 솔루션, 파워로직스, 미동의 시네마, 토비스까지 봤는데 이 외에도 전기차, 스마트카, IoT 관련주들은 수백 개가 됩니다. 한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꼽아본 종목이고요. 그 외 종목들이 내가 좋아 보인다 하시면은 철저하게 투자, 공부, 노력을 하신 다음에 기다림을 겸비하시고 들어가시면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볼까요? 사진이 좀 밝죠? 앞에 양떼가 있습니다. 양떼. 양떼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뒤에 늑대, 양모리견이죠. 양모리견. 몇 마리죠? 2마리. 이게 세력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조종하고 있는 게 세력이에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알고 있던 정보 저만 알았죠. 혼자서 몇백 명을 조종하는 게 세력입니다. 왜? 정보에서 우리는 항상 뒤지니까요. 모르니까 뉴스를 봐야 되니까 공짜 정보를 봐야 되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정보 봐야 되니까 그들은 10억짜리, 100억짜리 정보를 본다니까요. 늦어요.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는 현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이미 벌어질 만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세상에 공짜 없다.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주식시장 신이 저렇게 강림을 해가지고 막 세력들이 이러고 있는데 혼자 이겨내겠다라는 건 큰 오산입니다. 어려우시면요. 메뚜기 차트 심리학 창시자죠. 메뚜기와 함께해서 메뚜기처럼 매매하시면 됩니다. 항상 수익 나는 데만 날아다니면서 매매하고 나가고 매매하고 나가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에게 제가 항상 해드리는 거는 공부입니다. 숙제도 매일 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살 아이도 알아듣게끔 공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클릭도 어려운데 내가 타자를 잘 못 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게 가르쳐 드리는 게 강사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 능력 자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우시면 이런 자리에서 저와 마음이 맞을 것 같다. 오늘 행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됐나요?